골목상권 침해 비판 여론과 정부 정치권의 플랫폼 대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에 카카오와 네이버 등 대형 포털 기업들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문어발식 확장을 할 때 왜 한 번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다가 이제 와서 한꺼번에 규제의 칼끝을 정조준하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 카카오,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 기업에 대한 정부 당국의 규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 또 현재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지 전반적으로 내용을 좀 먼저 짚어주실까요? 예, 최근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그 온라인 플랫폼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중개 서비스, 상품 판매를 서로 하는 데 있어서 가격 비교하는 서비스를 중단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했거든요. 네. 실제로 금융상품 판매업 인허가를 갖고 있지 않거나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사전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이런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를 하는 거를 이제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어요. 네. 근데 단순하게 이게 금융회사 금융 영업을 하고 있는 이런 카카오나 네이버에 대한 빅테크 규제로 이제 인식이 되면서 최근에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금융 측면에서 기존의 이제 금융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특정 상품에 대한 추천을 해주는 단순 광고가 아니라 오히려 자회사에 대해서 유리한 어떤 가격 정보나 이런 기타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의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한 일종의 가입을 유도하는 투자 중개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라이센스나 인허가나 그다음에 사전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핀테크 업체는 이제 플랫폼 내에서의 상품 광고를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을 이제 못하게끔 비교 추천 서비스를 못하게끔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한 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카카오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로 사실 단기간에 정말 발전을 많이 했고 성장을 많이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의 우리나라 모든 산업에서 카카오 이름이 안 걸려 있는 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영역을 넓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지금 카카오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카카오 같은 경우 무차별적으로 사업을 계속 늘려왔는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 보게 되면 국내 117개, 해외 한 41개 계열사를 가지고 그래서 총 한 158개 정도가 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금융, 교통, 쇼핑, 엔터테인먼트라든지 IT 서비스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확대하면서 5년 전에 비해서 최근 배 정도 늘어나는 규모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혁신이라는 원래 어떤 취지에 좀 맞지 않게 기존 사업자들 M&A 한다거나 아니면 택시, 대리운전, 꽃배달 서비스, 스크린 골프 이런 쪽까지 진출하면서 소상공인들하고 마찰을 빚어오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국내 계열사가 이제 국내 30대 대기업 중에서 SK그룹 다음으로 많다. 이렇게 이제 지목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이러한 독과점 형태의 시장 지배력 가능성을 이제 시사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계열사는 많죠. 근데 2017년 대비 기준으로 해보면 오히려 계열사가 당시에 71개에서 45개로 줄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네이버는 카카오하고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검색 포털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아직까지도 이제 광고를 중심으로 한 매출을 많이 창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비즈니스 매출 창출을 하는 부분이 검색 플랫폼 네. 한 54% 정도 되고요. 커머스 정도가 20% 정도 되고요. 요게 이제 두 개 합치면 84% 정도 되거든요. 네네. 요 비중이 가장 크고 나머지 콘텐츠 사업이라든가 이런 금융 관련된 핀테크 쪽이 각각 10% 내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카카오는 카카오페이를 중심으로 해서 카카오뱅크라든지 최근에 이제 보험도 회사 인수하고 증권사도 또 인수하면서 좀 전방위적으로 이제
금융 영업을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네이버보다는 금융 비중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골목 상권의 다양한 쪽에 이제 침투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가 어느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이 정말 전방위적으로 넓어진 겁니다.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단 한 번도 브레이크가 걸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이 불공정 거래, 독과점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왜 이제서야 규제의 칼날을 모으냐 이런 지적이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이 지적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코로나19 이전에는 사실 그 카카오의 그 계열사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뭐 금융당국이나 기타 정부에서도 이런 혁신형 기업이라고 하는 뭐 카카오에 대해 상당히 지원해줬던 게 사실이에요. 네. 특히 이제 금융 쪽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019년 4월에 그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고 그래가지고 혁신금융 사업자로 지정을 해가지고 유사 금융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도 각종 그 면제, 그러니까 규제에 대해서 면제해주는 조치를 4년간 이렇게 부여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급 결제 비용, 거래 비용을 좀 낮춤으로써 소비자의 어떤 후생을 제고시켜야 되는 측면에서 영국의 어떤 핀테크 사업을 산업을 벤치마킹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혁신형 그런 빅테크들이 들어와야 된다 해서 지원을 많이 해줬죠. 네. 근데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그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대면보다는 비대면에서 이제 사업이 확정되면서 불가피하게 이제 소비자들이 플랫폼에 대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네. 슬금슬금 카카오가 뭐 이런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골목 상권에까지 이제 영역 확대하고 그다음 금융 쪽에서도 이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면서 이게 그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불만의 목소리 많이 나오거든요. 네. 결정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네.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인가요? 그 빠른 택시 배차 서비스 스마트 호출 비용을 이제 뭐 인상하면서 택시업계 상당히 이제 반발을 샀거든요. 그랬죠.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떤 영업 부분을 침해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결정적인 모멘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는 이런 쪽을 규제해야 된다. 특히 최근에 정치가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쪽에 어떤 많이 이제 그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정치권 이슈가 불거졌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공정위 같은 경우에서도 네이버를 포함한 플랫폼 회사들이 지나치게 그 광고 검색 서비스에서 자사 계열사에 대한 광고 노출을 좀 확대하면서 어떤 그 특정의 어떤 소비자한테 그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심의 눈초리도 갖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렇게 맞물리면서 우선 그 제재 수단이라고 하는 금융 소비자 보호법을 가지고 규제를 시작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왜 지금이냐라고 이제 의문을 던지기보다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조감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19라는 상황에다가 비대면 서비스가 이제 확장이 되면서 플랫폼 사업에 다들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거기다가 이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까지 가중되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렇게 시선이 돌아간 거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랑 카카오는 약간 좀 미묘하게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규제 당국에서도 이 네이버 카카오를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온도차가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온도차가 드러난다고 보는 건가요? 일단 소상공인들에 대한 불만에서 목소리의 그 강도가 좀 다른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 스토어에 소상공인들이 입점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수수료에 대한 그 부담을 상당히 많이 낮춰줬어요. 네. 특히 소상공인들이 이런 플랫폼에 입점해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청년층들이 많고 대체적으로 이제 자영업 주로 하시는 이런 분들이 꽤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내는 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거죠.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갑자기 이제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서 어느 순간 수수료를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이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이제 상당히 가중시키는 경향들이 있어 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여론조사에서도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YTN에 의뢰해가지고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한번 조사한 내용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응답자의 한 50% 이상이 그 빅테크 규제에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상대적으로 카카오에 대해서 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의 뭐 어떤 그 이런 서비스들이 실제적으로 고객 수수료가 너무 높다 이런 쪽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차라리 네이버 서비스가 오히려 더 낫다는 이런 목소리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네이버는 주로 이제 내수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것보다 해외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카카오의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중소상공인들하고 같은 영역에서 이제 경쟁하는 구도로 이제 뛰어들다 보니까 특히 또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네이버가 카카오에 비해서 수수료 덜 받는 거는 광고비로 충당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고 검색 포털 시장 지배력이 훨씬 크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한 가지 뭐 예를 들면 올해 2분기네요. 2분기에 그 매출 실적을 보게 되면 네이버가 한 1조 6천억 정도 됐고 네. 카카오가 1조 3천억 정도 됐어요. 네. 전년 동기 대비 네이버가 한 30% 이상 성장했고 카카오도 2% 정도 성장했으니까 매출 성장률은 비슷한데요. 수익성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이버가 전년 동기 대비 한 9%밖에 수익을 못 냈는데 카카오는 무려 66%나 수익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 어떤 사업이 수수료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수료 어떤 그 상당히 인상 요인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조금 더 수익 지향적인 그 측면에서 수수료를 급격하게 인상하는 요인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털 사이트, 이 대형 포털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제재를 놓고 이제 뭐 찬성의 목소리, 반대의 목소리 이렇게 양쪽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양쪽 얘기를 좀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자, 일단은 찬성하는 쪽에서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뭐 플랫폼화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진행이 된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플랫폼 기업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뭐 단순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어떤 특정 기업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산업 전체 기틀 자체를 못 잡고 넘어가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산업 전반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일단 그 전 세계 플랫폼화가 진행되는 거는 뭐 주지의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구글, 애플과 같은 그런 대상에서 세계 각국 정부도 타깃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코로나의 그 비대면 환경에서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제 글로벌 그 플랫폼 회사들이 많은 이익을 내면서 시장 지배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미국에서도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플랫폼의 시장 경쟁력을 이용해가지고 자사 또는 그 계열사의 상품을 유리하게 보이도록 그 광고 노출을 강화하거나 가격 조건을 유리하게 보여줘가지고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 이로 인해서 이제 비싼 가격으로 이제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피해가 나올 수 있고 이게 이제 금융 상품의 경우에는 불안전 판매 가능성이 있다는 게 사실은 이제 독과점 이슈와 관련된 또 문제점이에요. 특히 이제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공룡 플랫폼들 그 입점 업체 대상으로 해서 또 갑질하는 문제도 시장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그 을에 대해서 배려를 잘 안 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그 조정을 통해서 이제 불공정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미 공정위가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과점을 방지했을 때는 소비자 피해, 그다음에 어떤 시장 지배력을 통한 가격 인상 이런 요인들, 그다음에 그걸 근반으로 하는 갑질 뭐 행태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적정한 수준에서 시간을 갖고 이제 플랫폼에 대한 공정성을 강조하는 거는 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독과점 이후에 일어날 소비자들의 피해 문제를 뭐 절대 뭐
과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반대로 정부 규제에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시는 분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 토종 브랜드 IT 기업이 잘 없잖아요. 대부분 뭐 중국이나 미국 플랫폼 기업들이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IT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참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자랑스럽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유일무이할 정도로 우리 토종 브랜드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건데 정부 규제로 발목이 잡혀서 우리 토종 브랜드로서의 파워가 더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하면 어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 빅테크나 핀테크나 도매급으로 다 규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빅테크사들이 기존 그 대벌 제기업들과 같이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서 모든 이런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든지 생계업종 적합업종까지 다 침입해서 이제 어떤 그 민생의 어떤 국민 경제의 어떤 그 상당히 지배력을 강화하는 게 문제지. 네. 이런 성장 기업에 대한 그 지원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마치 이제 혁신형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핀테크사의 규제처럼 비춰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이미 이제 일정 규모가 그 수준이 커져서 이제 국민 경제에서 시장 지배를 강화하는 빅테크사에 대한 규제로만 적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지나친 과잉 규제로 인해 가지고 스타트업에 대한 동력이 꺾이게 되면 오히려 소비적 편익이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규제로 봐야 될 산업이 이제 빅테크가 아니라 일정 그 어떤 자산 규모라든가 계열사 수라든가 매출액 규모로 통해서 규제 대상을 정하고 그 일단 그게 이제 IT 산업이냐 그다음에 핀테크냐 이런 쪽으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네. 결과적으로는 국내 플랫폼 사업도 하나의 유망한 사업이라고 봤을 때 계속 그 육성하는 그런 정책도 병행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규제와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튼 이렇게 정부의 칼날이 이제 카카오 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뭐 이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곧 상생 방안 내놓을 것이다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얼마 지금 업데이트가 가장 가까이 됐더라고요. 지금 소상공인 상생 방안이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네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계속 그 카카오 측에서는 그 일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인하, 그다음에 골목상권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 철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내용이 주가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 측면 특히 이제 그 임범수 의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카카오가 이런 내부적으로 보면은 계열사가 자유롭게 이제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이런 상생의 어떤 그 가치보다는 수익을 추구하는 면이 강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범수 의장이 좀 교통 정리하는 차원에서 상생이라는 화두를 꺼내서 조금 더 이렇게 내수 시장에 주력하는 것보다는 혁신의 DNA 갖고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는 어떤 본연의 어떤 사업 목적을 좀 더 계열사 그 대표들한테 주지시키는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뉴스가 업데이트된 내용을 제가 좀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 발표 내용이 나온 게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를 하겠다. 그리고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 그리고 뭐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을 3천억 원 정도 5년 동안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좀 문제가 됐던 K큐브 홀딩스 이 회사의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데 집중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참 이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의 성장세를 꺾지 않으면서도 뭔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이 카카오와 네이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이 문제를 좀 잘 해결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지 교수님께서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빅테크의 수수료가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그 항상 정치 이슈로 논쟁이 되었던 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높다고 많이 언급이 됐었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최근 보면 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매출 3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가 카드사 경우 0.8%밖에 안 되는데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1.04%,
네이버는 1.65%를 받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소상공인들이 좀 어렵다고 많이 컴플레인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것도 일단 좀 낮춰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의 역할도 좀 필요한데 지금 골목상품 침해 방지하기 위해서 생계 적합업종 지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빠르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네. 뭐 생계 적합업종이 적합한지 실태조사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최대 뭐 1년까지도 지정 시간이 소요돼가지고 그 해당 기간 동안에 대기업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맘만 먹으면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정부에서도 좀 노력이 필요하고 카카오나 빅테크다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종에 진입해가지고 경쟁하는 것보다는 혁신에 좀 주력을 하고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그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국내 내수 어떤 사업만 주력할 게 아니라 해외 시장 개척하고 그 뭔가 그렇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 독과점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네.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는 그런 또 국민들의 어떤 자랑거리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혁신하고 노력하고 정부에서도 그런 제도와 생계 적합업종에 이제 빅테크사들이 들어오는 걸 좀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였습니다.